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깜짝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 650달러도 건드렸었는데 관련주들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야 될 텐데요. 테슬라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순이익, 미국은 순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보죠. 순이익 같은 경우 네, 2.14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는 각 기관마다 1.7 달러대 1.74에서 1.77 정도가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예상치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 테슬라가 장사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70억 8천만 달러인데 요 매출액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70억 6천만 달러니까 2천만 달러 정도 더 이제 매출이 좋았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간외에서 지금 정규 시장 마감은 이렇게 580점 이제 999달러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11.62% 급등하면서 마감했어요. 장중에 12% 육박하면서 장중에는 650달러를 건드리기도 했어요. 650달러는 저항입니다. 다음. 그래서 만약 650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저항은 750달러 이렇게 100달러씩 상향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11만 대 이상, 11만 2천 대 차량을 인도했다라고 해요. 판매가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 물량은 작년에 총 36만 이제 7,500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전망치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테슬라가 목표했던 전망치 정도는 충분히 해줬다라고 보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36만 대였는데 바로 50만 대를 이제 인도하겠다라고 이제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다 보니 나쁜 소식이 없죠.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그리고 결과도 좋았잖아요. 말하는 것만 그동안은 이 테슬라 진짜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내구성이라던가 조금 이제 신뢰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냐. 순수 자동차로 치면은 탑승해 보신 분들 말이 좀 가볍다. 조금 부실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걸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취향 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팩트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정도의 나라면 안 사겠다라는 분도 제 주변에는 많이 있으셨습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요 정도 우려감, 기대 반 되는 이런 종목인데 북미 시장에서 이제 4월에 모델 Y가 나오죠. 소형 SUV입니다. 그래서 소형 SUV 모델 Y가 이제 인도를 시작한다. 요 부분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이제 본격 상하이 공장이죠. 본격 가동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중국 공장 하니까 이제 또 불안해지죠. 지금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 공장 가동의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 우한 폐렴이 얼만큼 지속이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성장성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의 시간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테슬라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탑픽 종목으로 테슬라 쪽은 다른 종목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많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이 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올해 1월 한 초중순 정도만 해도 우리산업 홀딩스 꾸준히 말씀드린 요날이었죠. 그래서 이날 우리산업 홀딩스는 상한가 우리산업 의미 있는 양봉 나오면서 좋았었는데 오늘 어제도 지금 쉬면서 이제 힘을 잘 모으고 있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빵 하고 튀었어요. 좋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왜 좋게 보냐? 2015년부터 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반기에는 이제 이 당시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건자재
그리고 바이오가 시장을 이끄는 코스닥의 뭐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황금 같은 시장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길려드 사이언스 때문에 꺾이고 중국 소비 관련주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꺾이고 뭐 요런 식이었죠. 건자재는 뭐 그렇게까지 사실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이 꺾이면서 이제 성장주 계열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쪽에 우리 산업을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 열기관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연소에서. 그래서 뭐 열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니 이 열을 차라리 식혀주는 냉각수가 필요하고 했었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열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좀 발생시켜주는 히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팅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우리 산업이 이제 테슬라의 뭐 기존부터 이제 독점 납품했다라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뭐 안정적인 종목 중 하나가 아니겠냐. 후발주자들이 너무 치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해서 자리를 다 뺏어가지 않는 이상 뭐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후발주자들은 생겨야겠죠. 우리 산업이 혼자 다 뭐 전 세계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치고 올라야겠고 생산량이 지금 테슬라만 해도 36만에서 이제 50만 대로 올해 늘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했죠. 2030년부터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 신차 출시 최소화한다 혹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쪽으로 기존의 수소전기차 쪽을 얘기하다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아예 방향을 틀은 것 같죠. 이제 내부 인사 쪽도 둘이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 전기차 쪽이 이긴 것 같아요. 내부 인사를 보면은.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집중할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뭐 M&A나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해외 쪽의 업체들에도 이제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진 업체들을 이제 좀 투자도 많이 해놓고 했으니까 이건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친환경차 위주로 이제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산업은 개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제가 안정적인 종목 좋아하죠. 안정적인 종목으로는 탑픽이 아닌가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 우리 산업 홀딩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전기차 관련주들 볼 때 한 번씩은 이제 안정적으로 들고 갈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그동안 좀 어려웠잖아요. 전기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올해는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조정받을 때를 노리세요. 강한 종목일 경우에는 뭐 11선 전후 11선 이탈 때 회복할 때나 이렇게 11선 지지력 받을 때나 이렇게 하시고 조금 무난한 종목 같은 경우는 20일 전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몇 종목 소개해 드리면은 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 뭐 습식 전자석 탈철기 이쪽으로 해서 전 세계 뭐 유일하죠. 셀공용 쪽으로 해서 이 종목도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강하지는 않네요. 요 그 26,000에서 26,500 요 사이를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26,500원, 뭐 26,000에서 26,500원 요 사이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안착을 못 했죠.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여기를 상승 구간에서 상승이 정체되면 매도를 하던가 나는 그런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항 구간을 이탈할 때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게 뭐 원칙입니다. 마감에 이렇게 돌파한 다음 마감에 다시 재매수하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이제 핫 스탬핑 뭐 전량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추세 자체는 지금 꾸준히 다 잘 만들고 있죠. 전체적인 종목들이. 빠르게 이제 쉬다가 빠르게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천천히 이제 꾸준한 모습을 만드느냐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화신테크 같은 경우 자, 화신테크는 이제 먼저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쉬어가면서 지금 수렴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뭐 6,000원대, 6,000원 위쪽을
넘어가 주면서 위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5,000원 구간을 아래로 하회하면서 이제 하방향을 보느냐인데 최근 흐름만 보면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죠.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기존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해서 조정을 제대로 안 받고 있으니까 힘 모은 다음에 방향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창오토텍도 이제 전동 컴프레셔용 인버터 부품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 빼고는 기존에 1월 초에 탑픽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업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살짝 밀려 내려온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성창오토텍도 마찬가지고요. 삼질 에너지 같은 경우도 모델 3에 뭐 배터리 가스켓 부품 뭐 공급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다행히 넘어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저항에 부딪혀서 못 넘어간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넘어가 있는 종목들, 넘어가서 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 AMS도 한동안 이제 크게 쉬어가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 뻔했죠. 그리고 21선, 60일선 올라타고 빠르진 않더라도 우수 AMS도 언제든지 이제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 컴프레셔 뭐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뭐 괜찮아. 센트랄모텍 빠뜨렸죠. 센트랄모텍 같은 경우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산업 홀딩스에서 뭐 두 번째로 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계속 저항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라고 해서 강한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안 올라갔다고 밑에 있는 종목만 매수하기보단 이거는 후발주 매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정 섹터에서 대장주들이 있어요. 대장주들. 강한 종목, 우리산업 홀딩스나 뭐 이런 센트럴모텍 이런 강한 종목들 있죠. 아까 화진테크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장을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장주를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거. 뭐 더 좋은 거는 뭐 밑에서 잡아놓는 건데 뭐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저는 남들처럼 뭐 이때 잡아놓지 그랬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외에는 뭐 지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현재로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진작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저는 뭐 탑픽이라고 했으니까 안정적이다 했으니까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걸 관심 갖는다. 추격 매수는 제가 언제나 반대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조정받으면은 저라면은 요 한 뭐 4만 원 아래쪽에서 한 3만 8천 원 전후, 3만 9천 원 전후 이렇게 해서 이 구간부터 뭐 내려올 때마다 좀씩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볼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날아가면 뭐다?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후발주들 있죠. 뒤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못 올라가고 계속 저항받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조정이 같은 섹터 내에서 조정이 오게 되면은 대장주도 밀리고 후발주도 밀려요. 근데 얘가 올라간 다음에 뒤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밀리면 다행인데 대장주는 저 위에 있고 후발주는 여기서 이제 막 출발하려다가 특별한 소식에 의해서 같이 밀려요. 이러면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후발주는. 그러니까 요건 참고하시고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만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주는 추세 매매가 좋고 후발주는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매매의 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 뭐 간단히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주들 몇몇 종목 빼고는 저항이 아직 부딪히는 느낌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뭐 잘 판단을 해가지고 대장은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죠. 대장주는 추세 매매 그리고 추격 매수 아니다. 조정 구간에 매수하는 거다. 그리고 후발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올랐으니까 뭐 조정 뭐 이런 게 없죠. 후발주 같은 경우는 짧게 단기 매매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조정받으면 같이 밀리고 후발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 대장주보다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밀리면 더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조금 오르고 많이 밀리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정도로만 보시는 게 낫다. 요 1번과 2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은 뭐 이거는 이 전기차 뭐 테슬라 관련주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소외주 계열은 아니에요. 주도주 계열 쪽에는 대부분 다 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